짠! 안녕하십니까? 와이즈만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와이즈만을 보내고 싶은데 와이즈만에서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관리해주고 우리 애가 과연 좋아할까? 이거를 가늠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와이즈만 수학은 이렇게 우리 애들을 지도합니다 라는 알림을 전달해 드리기 위한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이즈만 수학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들어올 때 진단검사라는 걸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진단검사를 통해서 학생의 수준을 파악을 하고 그 수준에 맞도록 반을 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와이즈만 수학은 무학년 레벨제입니다. 학년 학기에 무조건 쫓아가는 것은 학교에서 교과 수업할 때나 이루어지는 방식이고, 일반 학원에서는 학년 학기에 맞춰버리면 학생의 수준하고 영 다르게 움직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입학 테스트, 진단검사를 통해서 반을 편성을 하는데, 진단검사 친 시험지를 보면 이 친구는 사고력을 좀 해본 친구네, 또는 이 친구는 교과만 열심히 시켰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 입학고사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과 같은 규칙으로 바둑돌을 놓아가고 있습니다. 8째 그림에서 어떤 색 바둑돌이 몇 개 더 많은지 구하고 해결 과정을 구하시오. 첫째 까만돌 하나, 둘째 흰돌이 싸, 까만돌 싸, 흰돌 싸, 8번째가 상상이 되시죠. 그러면 사고력을 안 해본 친구는 최선의 방법으로 풀이하는 모습은 노가다입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열심히 흰돌 까만돌을 그렸지만 결론은 틀려버렸고요.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엄마한테는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엄마, 시간이 부족했어. 더 슬픈 현실은 이렇게 푼 친구는 다음에 이런 문제를 만나도 또 이렇게 푼다는 거죠. 아까 제가 사고력을 한 친구는 1분도 채 안 걸린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1분 만에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8째 그림에서 어떤 색 바둑돌이 몇 개 더 많은지 비교하는 문제죠. 첫째 까만돌 하나 비교할 게 없고, 둘째 흰돌 까만돌 비교하니까 흰돌이 2개 많죠. 셋째 한 개, 2개, 3개, 한 개, 2개, 3개, 까만돌이 3개 많네요. 넷째는 비교 안 해봐도 흰돌이 4개 많을 차례예요. 이렇게 사고력을 해본 친구는 문제를 딱 보면 규칙을 찾아버리죠. 홀수 문제는 까만돌이 많을 차례고 짝수 문제는 흰돌이 많을 차례구나. 그 차수만큼. 그러니 8번째는 흰돌이 8개 많아요. 정답. 999번째는 까만돌이 999개 많아요. 정답.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고력은 했던 기억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이런 문제를 규칙 찾아가지고 한번 풀어본 친구는 다음에 이런 문제를 만나도 규칙을 찾으려고 애를 쓰게 돼 있다는 얘기죠. 와이즈만 수학 수업은 문제를 하나 이렇게 칠판에 띄워놓고 애들하고 끙끙거리는 수업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수학에서 학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훈련법이 문제 하나를 잡고 끙끙거리게 만드는 훈련이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끙끙거리는 걸 싫어해요. 깊이 생각하는 걸 더 싫어해요. 그래서 싫어하는 책이 최상위 수학, 이런 책은 너무 애들이 싫어하죠. 하지만 싫어한다고 피해가면 나중에 대학을, 제대로 된 대학을 못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초등 때부터 심화 수학을 시켜야 합니다. 끙끙거리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간혹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문제가 너무 길어서 이해가 안 돼, 이런 얘기들을 하는 친구들이 참 많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문해력이 딸리구나, 그러면 책을 안 읽어서 그렇겠지,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수학에서 발생한 문해력은 수학 안의 세계를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또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학부모님들한테 너무 반응이 좋은 후기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 아마 그런 훈련을 시키시면 기가 막히게 해결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특히 왜 어려운 문제는 툭툭 잘 풀면서 쉬운 문제, 일목 문제, 단순한 연산 문제를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또 연산 문제를 줘가지고 애들을 괴롭히는 것은 그건 절대 해결법이 아니에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따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집에서 부모님께서 수학 공부를 시키고 있다, 그러면 문제를 읽힐 때 이런 훈련법은 너무 좋습니다.
문제를 읽고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단서, 꼭 필요한 단서에 테두리 한번 치보자. 은영이는 동생이 한 명 있고 빨간색, 주황색, 노란, 초록, 분홍 5가지 색의 머리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영이가 동생과 머리끈을 나누어 가는 방법 모두 몇 가지인지 구해봅시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 치면 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필요한 단서 테두리 한번 치볼게요. 은영이는 동생, 이거 필요하죠? 색깔 필요한가요? 이 문제는 색깔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애들은 보통 이 문제를 볼 때 색깔이 뽑혀버리거든요. 주황색. 내가 좋아하는 색깔인데 파란색은 근데 왜 없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본인이 흘러버리는 거죠. 또 뭐가 필요할까요? 5가지 색의 머리끈. 요거 필요한 단서죠. 또 나누어 갖는 방법. 요 3가지만 있으면 문제가 풀려요. 그죠?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께서 만약에 수학 공부를 좀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데 꼭 필요한 단서의 테두리 한번 쳐봐. 이런 훈련은 너무 필요하고 좋은 훈련이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YG만에서는 문제 하나를 이렇게 진단칠판에 띄워놓고 자, 이 문제 재구성해보자 하는 게 가장 첫 멘트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자, 이 문제 재구성해보자. 누가 재구성해볼까? 선생님 저요. 이 문제는 은행이가 동생이 있는데 빨간색, 주황색 땡. 아니야. 또 다른 친구 없어? 선생님 저요. 이 문제는 은행이가 동생하고 5가지 색의 머리끈을 나눠 갖는 방법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저거다. 또 다른 친구 더 압축 안 돼? 선생님 저요. 사실은 은행이도 동생도 필요 없고 그냥 2명이 5색 머리끈을 나눠 갖는 방법. 그걸 구하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빙고. 너무 잘했다. 그러면 누가 시작해볼까? 선생님 제가 풀어볼게요. 나와서 발표. 다른 생각 있는 친구 없어? 선생님 저요. 나와서 발표. 요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YG만 수업입니다. 그리고 얘들아, 선생님은 이 문제를 다르게 재구성해봤어. 제 문제는 뭔데요? 꼭 2명의 머리끈을 선택해야 될까? 아니, 머리끈이 2명을 선택한다 생각해봐. 그러면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어. 우와, 신기하다. 저런 방법 생각도 못했는데 저런 방법이 있었구나. 이렇게 애들하고 선생님하고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학습에 배울 학, 익힐습에 배울 학입니다. 학. 애들은 학교에 가서도 학, 이 학원 가서 학, 저 학원 가서 학, 엄마한테, 아빠한테, 공부방에, 학습지생, 과외생한테 계속 학을 하는 거예요. 학. 중요한 건 뭐예요? 습이거든요. 학을 했으면 직걸로 만드는 습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습이 없이 학만 한다. 그러면 돌아서면 까먹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YG만에서는 학습에 습하는 방법은 수학 일기입니다. 일기 쓰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뭘 배웠는지, 뭘 새롭게 알게 되었는지, 뭘 더 알고 싶은지, 그래서 뭘 느꼈는지 하는 거는 수업한 지 24시간 내로 일기를 작성해서 카카오 채널로 담당 선생님한테 부모님께서 사진 찍어서 제출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제출받은 일기를 보고 또 대화를 시도합니다. 친구야, 마지막에 꼭 너의 생각이 들어가야 돼. 너의 생각이 없는 것은 일기가 아니야. 어머니 꼭 이 내용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2줄만 친구 생각을 적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또 피드백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추가하면 또 사진이 올라와요. 이렇게 습을 하는 방법이 일기입니다. 이 학생 적은 거를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 비행기가 날아갈 때 모습을 그려온 거거든요. 이 모양이 육식각형의 한 일부분입니다. YG만은 오각형, 육각형 이래 놓는 데가 아니니까. 육식각형,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변의 수가 많아질수록 내각이 커지니 180도의 원에 가깝다. 이런 생각은 해보지 못했는데 알고는 신기했다. 저는 정말 느끼지 못했던 신비로움을 느꼈던 순간이었다. 우와, 수학을 다시 보게 되었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이렇게 느낀 그대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원래 입학 설명회 때 보여드리는 샘플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보여드립니다. 네. 저학년 일기 한번 보실까요? 큰 그림 2개 그리고 기준각형 기준무늬. 막 3줄, 4줄씩 큰 글씨로 여기 끝이에요. 6월달에 이렇게 쓴 친구가 11월달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바꿔냅니다. 대한민국 학부모에게 묻습니다. 대개의 자녀는 글쓰기를 좋아합니까? 92%의 학부모님이 우리 글 쓰는 거 너무 싫어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부모님이 잘 모르셔서 그래요. 애들은 능력치를 다 안에 숨겨놓고 있습니다. 근데 편한 길을 가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그거를 끌어내주면 이렇게 바꿔낼 수 있는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력이 생기도록 방법을 가르쳐주고 습득하도록 훈련을 시킨다. 아까 문제 재구성하는 훈련 시켰잖아요. 문제를 재구성하려고 하면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문제를 분석을 해야 눈에 쏙쏙 들어오게 박히게 되겠죠. 우와 신기하다 하는 흥미가 생기는 거고, 우와 아빠는 엄청 어렵게 가르쳐 주던데 와 이런 문제 또 풀어보고 싶다 라는 자발성을 생기게 합니다. 수학은요 배울 때 제대로 안 배우면 어떤 상태? 제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행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데 웃기는 것은 예를 들어 4학년 1학기 최상위 수학이 끝났다는 친구한테 문제를 하나 줘보니까 손을 못 대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상담을 하는 거죠. 4학년 1학기 최상위 수학을 끝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4학년 1학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많이 구멍이 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이 싫어해요. 애들도 싫어해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했다는 거예요. 그냥. 했는데 왜 또 해요? 구멍이 숭숭 뚫린 거는 그냥 인정을 잘 안 하시고 했으니까 무조건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수학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라는 거 인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제 한번 볼까요? 4학년 1학기 최상위 수학 레벨업 테스트 1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달력의 네모안에 있는 4개의 수를 모두 더하니까 56입니다. 같은 모양으로 4개의 수를 더했을 때 90이가 되는 4개의 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학생이 아빠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하고 들고 왔어요. 그러면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래? 그러면 뒤에 정답하고 해설집 좀 가지고 와봐 하고 정답하고 해설집을 보면서 참고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해를 하고 왜? 잘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와봐 하면서 참고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애는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하는 정답하고 해설집에 나와 있는 게 이 내용이거든요. 보통 학생 책은 뒤에 정답하고 해설집이 있지만 출판사에서 학교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을 위해서 교사용 지도서라는 걸 만들어주거든요. 교사용 지도서는 학생 책에 이렇게 정답하고 풀이 설명이 바로 이렇게 딱 찍혀져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강의하실 때 굉장히 편하겠죠. 책에 다 찍혀 있으니. 네. 보통 일반적인 학원에서는 정답하고 해설집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을 합니다. 그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한번 잘 들어봐 보십시오. 얘들아, 이 문제 풀어볼 거야. 오른쪽 달력의 네모안에 있는 4개의 수를 더하니까 요 4개의 수가 얼마라고? 56이래요. 56. 그러면 똑같은 모양으로 4개의 수를 더했을 때 90이가 되는 4개의 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하라는 문제네. 자, 그러면 일단 가장 작은 수를 네모라 하고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 얘들아 잘 들어. 자, 가장 작은 수 네모제, 네모 더하기 가로 열고 네모보다 1 큰 거, 네모보다 7 큰 거, 네모보다 8 큰 거는 90이라는 얘기잖아. 네모가 4개제 더하기 이 숫자를 더하면 16이야. 는 92. 4 곱하기 네모는 92 빼기 16 하면 76 나오잖아. 76을 4개로 나누면 19야. 그러니까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19 더하기 8 하면 27인 거지. 그래서 정답이 27이란다. 이해되지? 표준이 왜 그러지? 이해 안 돼 설마? 이상하네. 다시. 그러면 가장 큰 수를 네모라 하고 다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라 이거는. 자 시작한다. 네모보다 8 작은 거, 7 작은 거, 1 작은 거 네모는 90이야. 해가지고 108 나누기 4 하면 27이잖아. 그래서 정답이 27이야. 이렇게 해도 모르겠니? 이거는 이해가 돼야 되는데 알겠나 모르겠나? 그럼 애들이 다 알겠다고 할 거예요. 그럼 오케이 다음 페이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니까 제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와이즈만식으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와이즈만식으로 딱 설명을 드리면 지금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2년, 3년이 지나도 이 문제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장기 기억으로 딱 넘겨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얘들아, 달력이다. 달력, 규칙 찾기 문제네. 달력 안에 숨어있는 규칙을 아무데도 얘기해봐. 그러면 굉장히 시끄러워지겠죠. 오만 제가 알고 있는 달력 속의 규칙을 다 얘기할 거니까, 심지어는 토요일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다음 주 일요일날 할머니 집 놀러 가고, 매달 며칠 내 생일이고, 오만 얘기 다 나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중단을 시켜야 돼요. 오케이. 알았고. 자, 이 문제에서 선생님이 알고 싶은 규칙은 요 네모 안에 숨어있는 숫자 4개에는 어떤 규칙이 숨어있을까? 딱 그것만 알고 싶어. 다른 규칙 필요 없다. 이 규칙 알아내면 선생님이 선물 하나 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 짜내기 시작해볼까? 시작! 쌤 이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쌤 이거요? 조금 비슷했다. 쌤 이거요? 다 왔다. 쌤 이거 난리가 납니다. 요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학의 한계 틀을 깨부시고 나가려는 시도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냥 지가 쉽게 풀리고 풀 수 있고 100점 받을 수 있는 문제만을 풀기를 원해요. 수학 시험지가 100점짜리다. 그러면 그 100점짜리 시험지는 애한테는 0%의 성장을 가져다 준 시험지일 수밖에 없어요. 왜? 100% 안 문제를 풀었으니까요. 근데 수학이라는 영역은 풀면서 짜증도 내보고 화도 내보고 울어도 봐야 되고 식은땀도 흘리 봐야 되고 한두 문제가 계속 머릿속에 맹맹 돌아도 봐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수학적으로 성장해 오셨거든요. 부모님들도.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놓여야 해요. 그러다가 결국엔 애들이 찾아내요. 쌤 이거 같아요. 뭔데? 대각으로 마주보는 두 수의 합이 요것도 28, 요것도 28 동일해요. 정답! 맞다. 고로 이 56이라는 숫자는 뭐라고? 28이 두 번 더해준 숫자야. 28 더하기 28. 대각으로 마주보는 두 수의 합이 동일하다는 원래 달려가는 숨어있는 규칙이에요. 어디를 가나 다 똑같아 무조건. 그러면 90이가 되는 4개의 수는 가장 큰 수? 그럼 이 91을 일단 2로 나누면 되겠네요. 얼마죠? 46이죠. 그러면 대각으로 마주보는 두 수의 합이 46짜리만 찾으면 되네요. 찾아봅시다. 여기 있네요. 바로 46. 그러면 이게 90이라는 얘기고 가장 큰 수 얼마? 27. 정답. 이렇게 배우면 절대 안 까먹습니다. 수학을 이렇게 배워야 돼요. 근데 내보다 가로고 내보다 1크고 7크고 8크고 이렇게 배우니까 애들이 그거를 암기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수학은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죠. 탐구 과목이에요. 끙끙거려야 되는 과목이라고. 그런데 애들이 암기를 해버려요. 그러니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문제는 갑자기 가장 작은 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 가장 두 번째로 큰 수를 구하시오. 세 번째로 큰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버리면 애들이 멘붕 와버려요. 가장 큰 수를 구하는 친구만 외웠는데 가장 작은 수를 어떻게 구해야 되지? 그러고 손도 못 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낯선 암기 과목이 아니고 익숙한 탐구 과목이라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 쌤들 수업 하나 보실래요? 얘들아 문제 재구성해보자. 네모안에 있는 숫자 4개의 수가 합이 56, 같은 모양으로 4개의 수의 합이 90가 되는 수 중 가장 큰 수? 오케이. 대각끼리의 합이 18 더하기 18, 10 더하기 18, 28, 28. 같은 수가 두 번 더해진 거잖아. 따라서 91을 2로 나누면 46이네. 대각선끼리의 합이 46짜리를 찾아보면 이렇게 4칸이 이루어져. 가장 큰 수는 얼마? 27. 이렇게 배우면 애들이 두 번이나 안 해요. 제로 상태가 안 된다고요. 이렇게 배워야 한다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러면서 애들이 우와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풀 수 있지? 아빠는 이상하게 내보다 하기 그랬는데 우와 이러면서 또 풀어보고 싶다 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중학교 2학년 엄마의 인터뷰 내용인데 중학교 올라가면 가장 많이 후회하는 부분이에요. 초등학교 때 애가 싫다 해도 서술 꼭 시켰어야 됐네. 심화 문제 꼭 시켰어야 됐네. 지금 시키려고 하니까 이미 늦었고 너무 후회가 된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거든요. 지금 나중에 가서 후회 안 되시려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심화는 서서히 스며들게 만들어야 돼요. 문제 하나를 잡고 끙끙거리게 만들으셔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 보통 부모님들 매일 수학 공부를 시키시는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매일 50문제 풀어. 매일 문제집 3장 풀어. 이렇게. 엄마 아는 걸 왜 자꾸 풀어? 시끄러 풀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너 이거 3장 풀래? 아니면 엄마가 주는 이 3문제만 풀래? 엄마 그럼 3문제 풀면 3장 안 풀어도 돼? 이거 50개 안 풀어도 돼? 당연하지. 엄마 나 3개만 풀래. 그럼 이거 긋고 3개를 주는 거죠. 어떤 문제? 세상의 수학 문제. 끙끙거려야 되는 문제. 끙끙거리고 엄마하고 대화될 때쯤 가지고 나와서 엄마랑 얘기해볼까? 이렇게 끙끙거리게 하는 거예요. 계속 아는 문제, 쉬운 문제에 노출되면 애 뇌는 쪼그라들어요. 끙끙거려야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전두엽이 켜지거든요. 그래서 수학 경시대에도 매번 도전을 시켜주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과 경시 KMA 같은 교과 경시는요,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학기에 한 번씩 도전을 시키시면 딱 2가지가 좋은데, 첫 번째는 현 학기에 수학 영역에서 어떤 단원에 빵꾸가 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서를 냈다는 이유로 기출문제라도 풀어봐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어려운 문제를 접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저는 빅뱅이 터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애가 하기 싫다 하니까 안 시키니까 짜증을 내면 안 시키겠지 막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엄마가 와이즈만 그 경시대 특강 수업에 밀어넣고 문을 닫아버렸어. 들어와 보니까 경시대 특강 수업이네. 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일단 앉아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재미가 있네. 이런 문제 또 풀고 싶은데. 이래서 애가 그때부터 완전히 바뀐 학생으로 그런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 절대 부모님들이 실수하지 마시라는 영역이 뭐냐? 애한테 묻지 마세요. 너 수학 경시 한번 치볼래? 그걸 왜 묻지? 답은 나와 있을 건데 누가 엄마 오케이? 이렇게 합니까? 그래도 엄마 소원이야 한 번만 나가보자. 다 틀려도 관계없어. 상 못 받아도 관계없어. 본선인 줄 엄마 바라지도 않아. 그냥 나가가지고 분위기만 한번 보고 수학 경시는 어떤 친구들이 어떻게 풀고 어떻게 하는지 그냥 분위기만 보고 와. 분위기만 보고 와서 엄마랑 말씀 물어봐서 엄마 진짜 다 틀려도 된다. 나 다 틀리고 올 거야. 오케이 다 틀리고 와.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거기서 그냥 가봤는데 엄마가 가려서 가봤는데 나는 더 이상 풀 문제가 없는데 어려워서 주위 친구들이 계속 풀고 있는 그 상황을 본인이 직접 겪어봐야 저녁에 엄마 나 수학 공부를 많이 안 하는 편이야? 라고 물을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과 경시에서 출발을 해야 어려운 경시들도 도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입시는 이제 과정을 묻습니다. 옛날에는 답만 맞으면 100점이었고 그 점수로 대학을 갔잖아요. 요즘에는 답만 맞으면 100점인 시대가 아니에요. 뭘 물어? 과정을 물어요. 결론을 묻는 게 아니고 너는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니? 하는 서술형 문제, 논술형 문제를 준단 말이에요. 벌써 중학교부터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수행평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논서술형 평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답을 쫓는 게 아니에요. 결과를 쫓는 게 아니고 과정을 묻는 거죠. 풀이 과정을 서술하시오. 그런데 애가 너무 머리가 명석해서 풀이 과정 하나 없이 답을 맞춰버렸어. 단번에. 풀이 과정을 서술하라고 서술형 문제, 논술형 문제를 줬는데 풀이 과정은 없고 답이 맞아. 10점 만점에 얘가 받는 점수는 불과 답은 맞아도 2, 3점밖에 못 받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풀이 과정이 너무 잘 하다가 계산 실수로 답이 틀렸어. 답 틀리면 얘는 옛날에는 빵점이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얘가 7, 8점 받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결과만 쫓으면 우리 애들 대학 좋은 데 못 갑니다. 과정에 충실해야 되고 애의 역량을 평가하는 시대예요. 그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수학 학습 방법을 바꿔야 돼요. 지금 보내고 있는 학원이 계속 답만 쫓아간다. 맞으면 계속 동그라미 채점을 해주고 틀리면 계속 다시 풀게 하고 답만 맞는 게 최고인 학원으로 학습 방법으로 부모님들 세대에도 그렇게 학원을 다니셨지 않았나요? 답만 쫓는? 근데 우리 애가 답만 쫓는 학원을 다니고 있다? 이거는 바꿔주셔야 된다. 이젠 대학이 바꿨다. 바뀌고 있다. 이제 2028학년도부터 이제는 바뀌어요. 바뀌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절대 정답만 쫓아가는 학원은 보내시면 안 된다는 거. 여기 핵심입니다. Y지만은 아이들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수학 수업을 시키면서 가장 듣기 좋은 말. 선생님 저 수학이 너무 것 같아요. 담임선생님도 인정해 주셨어요. 이런 말 너무 듣기 좋지 않나요? 학원은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성장을 확인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처음에 쓴 일기, 3개월 이후의 일기, 6개월 이후의 일기, 비포 애프터 딱 비교해보면 아, 우리 애가 잘 커가고 있구나. 그게 학원을 보내시는 이유인 거죠. 지금 우리 애를 보내시는 수학학원이나 지금 우리 애가 하고 있는 수학 공부 방법이 과연 정답만 쫓고 있다? 아, 이거는 당장 바꿔야 되겠구나. 문제를 내가 직접 읽고 이해하고 딴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고 그 문제를 스스로 풀고 푼 과정들을 앞에 나와서 발표할 수 있고 결과를 글쓰기에서 정리할 수 있는 요게 제대로 된 수학학습 방법이다. 그게 아니면 바꿔라 하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